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돌리라고 고군분투 중인 백열등이래요. 센스가 넘치셔. 이렇게. 저는 지난달 21일 생일 케이크 후로 그 남친이 한 달 안에 연락 올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다음 달 12월 21일쯤에 내가 연락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특히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편하게 지냈어요. 나름 기준도 만들어서 사실 이 남자가 맞나 하는 감정도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6일 새벽 3시에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봐요, 이렇게 백열등님 남자친구는요 정말 말과 행동이 완전 달라요. 나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맨날 연락 안 한다면서 맨날 연락을 이렇게 맨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12월 21일 뭐 되지도 않았는데 12월 6일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야, 새벽 3시에 미쳤나봐. 이렇게, 야, 이건 진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참고로 전 남친은 헤어지기 전부터 예정된 이사로 집을 내놓았고, 헤어지기 전에는 저희 집 주변으로 온다고 했다가 헤어질 쯤에는 본가로 들어간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15일에 이사하게 됐어. 짐 빼고 지나가는 길에 생각나서 톡했어. 이렇게 연락이 왔고, 저는 아침에 톡을 받고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에 별 감흥이 없어가지고 감흥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축하해 라고 얘기했고, 남자친구가 고마워, 감기 조심해. 저도 했어. 그래서 이 백열등님이 그렇구나, 축하해. 그래서 고마워, 감기 조심해, 오빠도 조심해. 자기가 아팠던 이야기 주저리 하고서는 독하니까 꼭 병원 가라고 얘기하고, 응 오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그리고 백열등이도 감기 조심해. 이렇게 해서 대화가 마무리가 됐대요. 아직 인스타를 확인한 상황은 아니고, 저는 톡을 길게 하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질문하는 톡도 아니고 자기 상황을 말하는데 딱히 할 말도 없어서 담담하게 그리고 빨리 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네, 백열등. 예. 그런데 문제는, 근데 그 문제 아는 동생 썸녀가 오히려 인스타를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 남친이 좋아하는 캐릭터 피규어와 3월에 제게 준 선물과 동일한 계열의 피규어, 이게 그 남친이 준 게 확실하다고 해요. 예. 이 사진을 올리고요, 주저리 글을 써둔 뒤 고마워 하고서 입술 하트 사진을 이렇게 해뒀더라고요. 아침까지 정말 제 마음은 평온했는데 인스타를 본 오후에는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남친이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 남친과 아는 동생이 썸을 타는 건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6일 저녁에 그 남친의 인스타에도 사진이 올라왔고요. 저랑 데이트했던 코스로 누가 찍어줬는지는 모릅니다. 예. 이제 질문사항. 첫 번째, 그 남친이 준 선물로 확실해 보인다고요. 서로 오갔던 이야기며 이전에 저와 사귈 때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남친이 준 선물은 확실한 것 같고, 정리를 하면 그 남친은 오히려 그 여자에게, 완전 이건 코난이에요, 코난. 남친은 오히려 그 여자에게 선물을 줬고 6일 저한테 톡을 했네요.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봤다면 톡에 답도 안 했을 텐데 인스타를 보기 전이라 아침에 담담하게 답을 했습니다. 차라리 잘한 거예요. 예. 그거 인스타 보고도 답도 안 했으면은 진짜, 그러면은 완전, 이거는 본인에게 안 좋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남친이 왜 저한테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루코 선생님이 상황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제 추측이라 하시겠지만 사실 사귀는 건 아니라도 여자애한테 선물을 준 건 확실해요. 썸 단계는 맞는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우리 백열등님이 제 마음을 잘 아시네요. 추측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다고 하는데 추측이 맞습니다. 예, 그건 추측이고요. 혹시 상황 분석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남친의 연애 스타일을 설명을 했대요. 예, 비밀 연애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랑도 비밀 연애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사실 이런 걸 갖다가 미리 제가 아까 전에 회추님 사연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상대방을 분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재회가 더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짝사랑하는 여자의 스케줄을 다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데이트 약속 잡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까?
이게 꼭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상대방의 스케줄을 다 파악한 다음에 걔가 언제가 시간 되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시간에 딱 얘기를 하면요, 되게 저희가 아니 그 데이트 약속 잡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완전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완전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갖다 여자가 소름 끼치게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실제로 내가 데이트를 잡을 때는요, 상대방이 내 스케줄에 맞추도록 하는 게 좋지, 그 사람이 비는 시간을 찾아가지고 내가 거기에다 끼워 맞추려고, 퍼즐 조각도 아니고 그 끼워 맞추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 시간을 안 맞추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시간을 맞추도록 만드는 게 훨씬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거지, 상대방이 비어있는 시간을 차고 들어가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아요. 이거는 제가 실험을 다 해봤는데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언제 시간이 비니까 그때 나가 만나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 시간 되냐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대부분 다른 약속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다른 일이 있어. 대부분 걔가 쉬는 때 그냥 멍 때리고 있겠어요, 솔직하게. 뭔가 일이 있겠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가 되게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만에요. 이게 썸을 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정하는 거지, 뭐 여자친구를 사귀던 썸을 타던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 분석을 하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예,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면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 백열등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말 그대로 추측에 불과해요. 추측이라는 거는 이건 팩트가 아니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물품이 아니라 참고사항, 이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항,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는 저는 21일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현재 제가 생각할 때 그 남친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여자애 같고, 강의 복습 중 가장 좋은 작업법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르콘 쌤이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지금 상황을 놓쳤다간 둘의 썸이 완전한 연애로 이어질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그 남친은 저와 연애할 때 초반에 정말 완전히 올인을 했다고요. 그러든 말든요. 예. 또한 저와 그 남친은, 저는 사실 여태 가장 오래 연애를 안 한 텀이 3주입니다. 한 달 기다려야 했는데, 제가 11월 12일에 동생에게 잘해줘 라는 떠보는 톡을 보내버렸고, 16, 17, 18일에는 영화 보자라는 내용으로 톡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남친이 핸드폰 문제로 11월 20일, 21일 연락이 왔고, 아무튼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썸 타는 상황에서 톡을 툭툭 던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였으면요, 제가 백일등님이었으면 절대 안 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남자가 썸 타는 상황에서 축하해줘야지, 이걸 갖다가 왜 건드려요? 건드린다고 해서 본인이랑 죄가 될 것 같아요? 죄가 됐으면 벌써 됐어야지. 아니, 백일등님 한번 이 사람 잘 안 되게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락하셨는데 지금 썸 한창 타는 사이인데, 그때 본인이 막 이렇게 해서 또 경쟁 붙어가지고 여자친구 그 동생도 막 더 잘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멘붕 하실 거예요? 이거 내가 그 여자, 썸 타는 여자를 상관하지 말고 나랑만의 관계를 갖다가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나가셔야 되는 거지. 이건 뭐 그 남자 뭐 다른 사람이 채갈까봐 겁내면요, 정상적인 작업이 됩니까? 아니,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어떤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기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길 것 같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더 빨리 서둘러야 돼요? 어휴, 그렇게 서둘러서 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사귀지 왜 지금까지 기다렸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서둘러서 되는 문제는 없고, 내가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대응을 해야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연락해서 저는 전화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는 한 달 텀을 두고 보고 싶다라고 하려고 했지만, 근데 지금은 짧지만 카톡이 오가는 상황이라 보고 싶다란 멘트는 오히려 상대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여줄 것 같기도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냥 짧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이건 다 제 얕은 생각일 뿐 밀코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있다가 연락을 하시는 게 맞고요. 예. 보고 싶다라는 말을 하시기 좀 그러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냥 생각나서 연락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전화로. 그리고 나서 짧게 마무리 지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같이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저는 여태 구남친이 멘탈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 경제적인 위치에서 사실 구남친이 저보다 많이 부족하대. 이거는 멘탈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사회 경제적인 위치가 낮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늘 백열등이가 피해가 될까봐 걱정돼. 너가 기죽은 모습은 정말 보기 싫어. 내년에 더 공부하는데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썸남이 생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건 남친에게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구남친이 썸을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서 썸을 타는 뉘앙스를 풍기는 건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미르코님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늘상 얘기했잖아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연애를 오랫동안 잘 하시고 연애 실력이 좋게 만드시려면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는 작전을 세우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한 번이라도 대해보세요. 진심으로 하실 거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다른 썸남을 만나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백열등님이 다른 썸남을 만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여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예.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제 마인드의 문제입니다. 저는 시작부터 선생님께서 경계하기 악습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보니까 뭐하러 인스타를 보고 혼자서 상황을 추리하고 또 혼자서 그렇게 흔들렸을까 싶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구남친은 썸이 아니라고 했었고 사귀는 것도 아니라고 부정을 했습니다. 반면 썸녀는 구남친이랑 썸 타는 걸 팍팍 티를 내고 있어요. 썸녀가 딱히 구남친의 상황을 돕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거 여자 문제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전적도 있고 저랑 비밀 연애도 했었고 뭐 이렇다고 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연락하는 건 구남친도 마음이 있는 것이다. 내 빈자리를 그냥 저 여자로 채우려는 행위일 뿐이다. 난 매력이 충분하니까 구남친은 결국 나를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결국 제 자신을 제일 아껴줘야 할 것 같아요.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먹는 게 맞나 싶어요. 본인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요. 메타 1번. 예. 메타 1번.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나를 어느 정도 좋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 남자들이 있잖아. 내가 이 백열등님이 만나는 이 남자만큼 이 남자 정도의 남자는요 이 세상에 찾아보면요 수두룩 빽빽해요. 사실 이 정도 남자 찾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예를 들어서 한 몇 명의 남자들을 후보군으로 둬. 예를 들어 5명이 있다고 쳐. 그럼 내가 이 정도 남자들이 5명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한 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응? 상식적으로. 근데 내가 이걸 상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상상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천에 옮겨야지. 내가 무슨 혼자서 뭐 드라마 찍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제로 내가 하나하나씩 실천에 옮기셔야지. 만들어야지. 백일등님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 아니잖아. 그죠?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 놓고서는 진짜 그 얘네들을 세워 놓고서는 정말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가려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이 남자들을 선택을 해야 될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데이트를 한다고만 쳐봐. 근데 내가 데이트를 갖다 2명이랑 더블 데이트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명씩이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을 갖다가 내가 끌어다가 데이트를 할지 그런 것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이런 기준부터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응?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가 뭐 자기 위안을 가지라는 게 아니야. 이게
자기 위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 남자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자기 위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메타에 맞게끔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응? 이런 자기 위안은 자기 최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진짜 얼마 못 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야 현실에선 증명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흔들릴 거고 얼마 못 갈 거예요. 100%. 응?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메타 1번부터 하나씩 내가 세상에 증명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번, 요즘 슬기님 사연 처음부터 따라가면서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해볼까 해요. 제가 부족한 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안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미루코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고요. 정말 선생님 강의로 연애뿐만 아니라 제 삶의 가치관 전반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이 긴 터널을 뚫고 나가서 경계하기 약습도 고치고 성공하는 사례로 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예. 자, 백일등님 화이팅 하시고요. 예. 이게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게 이게 실전 강의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강의만 들으면은 내 메타가 되게 확고해지는 것 같아, 좋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사실 모든 것들이 실전과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팩트들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도움이 되실 거면 현실적으로 증명하시면 훨씬 빨라요. 예.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증명하시고 정말 잘 되시면은 저희 카페에 데일리 성공 일지 있죠? 거기에다가 항상 오늘 성공했던 일들 하나하나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꼭 한번 보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나도 오늘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 중에 내가 정말 이 메타를 증명했던 일들을 갖다가 꼭 쓰시기 바래요. 이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는지. 사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진짜 한번 1대1 코칭 받아봐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정신 쏙 빠지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예. 인간계조의 용광로의 담금질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코칭 받아보십시오. 예.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햄스케님이 12월 6일날 올려주신 글이에요. 제목은 두 번째 상담 올려드려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알고 지낸 후 3개월 연애 후 헤어지고 4년이 지났다고 설명드린 햄스케입니다. 코치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다행히 받았는데 코치님이 말씀해 주신 멘탈 관리가 안 돼 좀 긴장 상태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여봐요, 내가 얘기했지만 전화 통화는 된다니까. 근데 4년이나 지났으니까 당연히 통화는 되지. 근데 멘탈 관리가 안 돼요. 메타를 함양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스케님이 그냥 메타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사실 결과가 좋을 가능성이 없어요. 예. 한번 볼게요. 그래도 잘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예. 통화 내용이 상대가 친구를 만나는 중이라 조금 시끄러웠대요. 예. 여보세요? 라고 했더니 누나나 누구야? 이렇게 했는데 어쩐 일이야?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래서 그래, 그냥 목소리도 궁금하고, 그래 뭐하고 살아? 그랬더니 상대방 반응이 엄청 좋네요. 진짜 햄스키님 상대방 반응이 이렇게 이게 궁금해한다라는 건 제가 작업한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작업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했던 적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건 100점짜리 반응이라고 보면 돼. 예. 처음에는 좋은 거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라는 건요. 야, 이거는 100점 만점에 거의 100점 가까운 그 반응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대답만 해도 나는 땡큐였는데 여자들이 대답을 안 해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진짜 헌팅해가지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자분들 헌팅해서 여자 만나보면은 이런 거로 고민을 안 한다니까. 헌팅해서 여자 만나면요, 여자들이 반응을 안 하는 게 거의 정상이에요. 거절당하는 게 거의 상황이야. 예. 여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궁금해한다라는 건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게임이 끝난 거야. 이거는
볼게요. 예. 누나는 잘 살아? 그래서 아, 잘 살지. 아, 이렇게 그렇구나. 예. 요즘에 그럼 요즘도 춤추러 가? 거기는 뭐 그런 거 없나? 아, 가끔 천안이나 청주 수원에 가끔 가지. 아, 그래. 사람들도 자주 만나겠네. 아닌가? 대전 사람들은 못 만난 지 몇 개월 됐는데 그냥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가끔 가고 그렇대요. 예. 상대가 상대가 좀 웃고 완전 어색하다고 얘기해. 왜 그러냐면 햄스키님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 햄스키님 이게 잘못한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빨리 끊어야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길게 뽑으니까 어색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이 어색해지기 전에 본인이 대화를 리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빨리 아무튼 대화를 마무리 짓고 아, 나 나중에 또 연락 준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야지. 어색해질 때까지 이 상태를 방치하면 돼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면 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항상 연락을 했을 때는 목적성을 가지고 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목적성이 없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꾸 서로 안부 물어보다가 뻘쭘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된다니까. 내가 목소리 들었으면 됐어 라고 얘기하고 마무리 줬어야지. 그래야지 이 여자애가 이 대화를 이어나가더라도 그게 어색하다라고 느끼지를 않아요. 내가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대화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정말 이거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왜 해? 아, 진짜 나는 이건 너무 실망스럽다. 이게 그래서 햄스케님이 고맙네 라고 얘기하는데 왜 뭐가 고마워? 난 진짜 이해가 안 간.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왜 뭐가 고마워요 도대체. 연락이 받아지 여자애가 프라이즈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가 연락을 받아줘서 황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아, 이게 메타프레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이게 메타프레임을 함양하고 해야지.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했는데 이렇게 망치시면 돼요. 준비를 하시고 가야지. 예. 안타깝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 연락도 받아줘서 고마운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 고맙구나. 나 친구들이랑 있어가지고 오래 통화하려는 건 아니야. 그래 잘 지내 안녕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났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진짜 안 돼.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안 돼가지고 내가 당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내가 우리 햄스케님 막 혼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오래 걸려요.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지. 안 되는 건 아닌데 시간이 필요해요. 예. 이렇게 한번 하면은 또 시간이 좀 필요하게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준비가 되신 다음에 연락을 해야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망한 건 아니에요. 우리 햄스캔이 너무 실망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망한 건 아니니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어떻게든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 심폐소생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통화 상황을 돌이켜보면 전체적으로 상대방은 담담하면서 멘탈 관리가 되고 맘먹고 전화한 제가 오히려 당황한 느낌이에요. 이게 안 좋죠. 이런 것들이. 전화 걸기 전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보고 했는데 상대의 의외의 당당하고 초연한 모습에 제 멘탈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런 거에 흔들리면 말이 되나. 이게 진짜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예요. 예. 작업을 하시면요 이거는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뭐 말 안 하고 이러는 거는 뭐 너무 많은데 전화 안 끊으면 다행이지 진짜. 헌팅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예. 헌팅에서 보면 전화 끊고 뭐 중간에 뭐 내가 카톡 보내면 읽고 씹어버리고 뭐 이런 일은 뭐 전화 읽고 씹어도 차라리 읽고 씹으면 됐지 읽지도 않고 뭐 차단해버리는 경우가 수두룩백백인데. 예, 아무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 번째, 일단 제가 잘못 대답한 부분을 혼내주세요. 예, 뭐 제가 먼저 다 혼내드렸고요. 두 번째, 거의 4년 만에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는 멘탈이 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 뭐 멘탈이 강하긴 그거는 이게 상식적인 거죠.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전화를 받아야지. 그러면 상대방이 막 무너져 있어야 되나요? 이런 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너져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상적으로 행동을 해야죠. 왜 상대방이 무너뜨리려고 해? 세 번째,
다음 단계로 제가 해야 할 공부나 행동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야, 이건 진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고요. 메타프레임 확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다 설명해 드렸죠. 메타프레임 확립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예,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하시면은 받을 텐데 그때도 햄스캐님이 안 변하니까 문제예요. 지금 4년을 기다려도 똑같죠.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연락은 받는다니까. 연락은 받고 나랑 연락을 잘만 하면은 만나는 것까지도 가능하죠, 사실. 근데 아니 햄스캐님 진짜 저한테 1대1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트레이닝.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뭐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하시더라도 뭘 제가 알려드릴 거냐면 여자를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진짜 다른 여자를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작업을 해야 돼. 햄스캐님이 지금 작업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여자한테 연락을 하면은 덜덜 떨지, 당연히. 응? 이거는 햄스캐님이 이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도 작업을 하면 덜덜 떨어요. 이거는 뻔한 그런 거에 대한 여자에 대해서 익숙함을 느끼고 거절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야 돼요. 일이 반복되고 해야지. 그게 재회가 안 되십니다. 4년을 기다리든 100년을 기다리든 이거는 그거랑 관계가 없어요. 예, 여봐 연락은 받잖아요. 그죠? 아까 전에 제가 골든타임 얘기했죠. 아니 4년을 기다렸는데 골든타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지금 이렇게 편하게 받아야지 제외가 되는 거지. 이 여자친구는 제외를 할 수 있는 준비 레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햄스캐님이 레디 상태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 여자가 쿨하게 받잖아요. 멘탈이 강한 이유예요? 강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우리 햄스캐님을 만날 수 있는 레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야지 당연히. 나한테 덜덜 떨면서 받아야겠어요? 그러면 제외가 안 돼요. 햄스캐님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 여자는 햄스캐님을가 제외할 수 있는 레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아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예, 이거는 골든타임은 없어요. 예, 진짜. 예, 골든타임 이거는 여러분들 뭐 팔아먹으려는 수작입니다. 예. 자, 아무튼 베컴한테 프리킥 차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거 실전에 한번 연습은 해봐야지. 그래야지 A매치에 골도 넣겠죠.